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은 투자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공부도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직접 연구하고 꾸준히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조언자나 동료를 만나면 훨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영상 중에 주식 투자 스터디를 종종 언급하다 보니 가끔 주식 투자 스터디에 어떻게 하나 이런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름 있는 투자 스터디에 들어가고 유명 투자자나 재학 고수 혹은 슈퍼개미 밑으로 들어가서 투자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친구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들어가더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급 투자자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정규교과로 따지면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 수준이 기본적인 재무제표도 볼 줄 모르고 산업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부족한 데다가 주식의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식이나 실력이 훨씬 차이나는 분들과 만나도 서로 간에 도움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수준과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지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들을 우선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 스터디를 위한 기본적인 것들인데 기초 실력을 미리 쌓고 스터디를 찾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주식 용어, 기본적인 재무제표나 기업 분석 방법, 그 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 스터디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 스터디하려는 분들의 실력을 보고 뽑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투자 스터디에서 최고의 투자 실력자들을 뽑아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모임에 시너지가 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사람이라면 투자 실력이 다소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전문직이나 아니면 자신의 업종에서의 지식을 살려서 투자 스터디를 찾아 이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수준이 비슷한 주위 친구나 지인들과 먼저 시작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인들과 먼저 시작을 했는데 10년 전에 주식 투자 스터디 처음 같이 했던 몇몇 분들 지금도 다들 전업투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준 있는 투자 스터디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투자 스터디에 참여하더라도 본인이 적응을 못하거나 비슷한 초보 투자자들끼리 모인 경우에 쉽게 스터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위 지인들과 기간을 정해놓고 기초 실력을 쌓는 목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자신의 실력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투자 카페 등에 자신이 기업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꾸준히 올리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도 꾸준히 하면 자신이 기록도 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쯤인가 전업 투자를 처음 시작한 분을 알게 됐는데 1년 이상 꾸준히 블로그 활동하다가 최근 지역 내 유명 투자 스터디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방향입니다. 투자 스터디를 찾아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블로그를 하면서 투자 관련 글들을 꾸준히 올리면 관심사가 비슷한 이웃들이 생깁니다. 이웃들이 많아지면 이를 바탕으로 스터디를 알아보는 방법이고요. 공개 투자 스터디 모집을 활용합니다. 투자 카페에 가끔씩 투자 스터디원 모집합니다.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오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투자 보고서를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소개나 아니면 기업 분석 보고서 요구하는 스터디가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개 세미나나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투자 관련 공개 모임이나 세미나 등에 참석해서 옆자리 사람과 소개하고 친분을 쌓는다거나 하면서 투자 지인들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이 있는데 블로그 이웃도 지인이 될 수가 있고 투자 세미나나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지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친구 중에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소개받거나 친하게 지내면서 이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도움을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 스터디를 할 때 조심할 것들을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지나친 자기 종목 홍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지나치게 반복하고 대놓고 종목 홍보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고 아마 제가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종목 홍보하다 그 종목이 폭락이라도 하면 스터디에 오래 버티기도 힘듭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타인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아니면 지나친 반박이나 참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분위기를 해치고 반박에 반박을 거듭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상당히 뺏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스터디의 발표 시간을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인당 정해놓고 발표 동안에는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질문이나 반박, 다른 의견은 온라인 스터디 카페 댓글로 남기게 하는 방법도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가르치려고 드는 행위인데 누굴 가르칠 생각이라면 자신의 강의나 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거나 이야기해 주는 것은 상호 긍정적입니다. 다만 혼자 나서서 먼저 가르치려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투자 스터디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형태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중재자입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스터디 구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일정,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는데 보통 회장이라든가 스터디 모임 설립자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록자가 있는데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투자 스터디를 할 때 제가 기록하는 역할을 나서서 맡았는데, 기록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도 있고. 분위기 메이커가 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분위기 메이커가 사람들 간의 갈등도 조정하고 의견도 또 조정하면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면서 스터디를 오래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자 성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또 모임에서 또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이 있는데 여러 스터디 활동을 하면서 뭐 네트워크가 또 많은 사람들 있죠. 영업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뭐 제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정보통인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터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도 전파하고 스터디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 분석가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투자 스터디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종 재직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름대로의 시너지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 시점은 좀 다르더라도 투자 규모가 적거나 나이가 젊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성공을 하고 주위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인드 좋은 분들은 위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시장 하락이라든가 위기 발생 시에 멘탈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투자 스터디의 긍정적인 효과를 또 정리해보면 롤모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투자 스터디 몇 개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열정적인 투자자가 있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높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물어볼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도 댓글이라든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물어보고 바로 이렇게 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웬만한 질문은 여러 참석자 중에 아는 분 최소 한둘은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투자 네트워크 효과가 있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꼭 투자 대상 기업 외에도 투자 관련 시장 참여자라든가 아니면 기타 주식시장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뭐 전업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직장인 투자자들을 통해서 요즘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들, 이런 것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소속감이나 연대의식 이런 것도 있는데,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 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대략 이 정도로 투자 스터디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투자 실력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되는 게 투자 스터디입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할 계획이라면 한 번 정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클로징 멘트를 좀 바꿔보려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항상 즐겁게 투자하고 성장하는 투자자 되세요.